안녕하십니까. 백인대장의 최영재 강사입니다. 오늘은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나형 21번, 29번, 30번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번입니다. fx라는 분수함수가 있고 fx라는 분수함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gx라는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권을 보시면 ga는 b이면서 동시에 gb는 a라는 식을 만족해야 된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gx라는 함수가 a, b라는 점과 b, a를 동시에 지나야 된다는 뜻이고 그걸 다시 번역하면 gx라는 함수는 y = x의 대칭인 점이 적어도 하나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답부터 구하고 설명하겠지만 분수함수가 y = x의 대칭인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려면 결론적으로 gx 그래프는 y = x의 대칭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분수함수가 y = x에 대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gx의 점근선의 교점이 y = x 위에 존재해야겠죠. 따라서 gx라는 분수함수는 x 점근선이 m이고 y 점근선이 5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m은 5라는 사실을 가족권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조건을 보면 열린 구간 0부터 5 사이에서 fx-gx분의 1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해주고 그 함수의 최대값이 24분의 5라고 했는데요. 자, 무슨 함수인지 보려고 직접 대입해보면 x 플러스 k 플러스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분의 k 플러스 5분의 1이 되고 식을 정리하면 5는 지워지고 분모 분자에 x랑 x 마이너스 5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k의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x 분의 x의 x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다시 전개하면 kx가 지워지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5k분의 1의 x의 x 마이너스 5라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hx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고 0과 5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대칭축인 2분의 5에서 최대값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h에 2분의 5를 대입해보면 2분의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k분의 1에 2분의 5에 마이너스 2분의 5 즉 하나 약분되고 플러스 약분되고 4k분의 5가 되네요. 얘가 문제에서 24분의 5라고 했기 때문에 나조건에서는 결국 k가 6이라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g9의 값을 구해보면 결론 gx는 m값이 5였고 k값은 6이었죠. k값은 6 플러스 5 따라서 g에 9를 대입해보면 4분의 6 플러스 5 2분의 13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gx가 y = x의 대칭인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y = x의 대칭일 수밖에 없냐를 한번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분수함수를 그려볼 텐데 예를 들어서 x 점근선은 2 y 점근선은 3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2라는 선도 하나 그려주고 y = x를 그려보면 어떤 fx 함수는 점근선 2,3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오케이. 이게 fx라고 하면 반대로 fx의 역함수 gx, y =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면 원래 함수의 점근선이 2,3이었기 때문에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3,2가 될 겁니다. 3,2. 그렇죠? 그래서 y = x에 대칭을 시켜보면 이 점을 지날 테고, 그렇죠?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점근선이 x는 2였다면 2를 향해서 간다면 역함수의 점근선 이점은 3을 향해서 갈 거니까 절대 만날 수가 없고, 같은 방식으로 원래 함수의 점근선이 3이었는데 역함수의 점근선은 y는 2가 되기 때문에 역시 만날 수 없이 계속 점근선을 향해 가는 그림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즉 원래 함수를 y=x에 대칭시킨 함수는 y=x 이외에는 다른 데서 절대 대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칭인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 y=x의 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29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fx는 최고점 계수가 양수의 2차 함수고, 가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부터 t까지의 정적분 결과와 2a-t부터 2a까지의 정적분 결과가 같다는 사실, 그리고 a부터 2까지 정적분 결과, a부터 2까지의 절대값을 취한 함수의 정적분 결과를 주고, 마지막 조건 fk는 0, a보다 작은 실수 k에 대해서 k부터 2까지의 정적분 결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간략하게 개념 정리 먼저 한번 해보면, 선대칭 함수와 정적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적이 있죠. 그렇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있는데, 그렇죠? a라는 구간부터 b라는 구간까지의 이 정적분 결과는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x는 m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em-a부터 여기 2m-b까지, 즉 2m-b부터 2m-a까지의 정적분 결과와 동일하죠. 그걸 수식으로 옮겨보면 2m-b부터 2m-a까지의 정적분 결과는 a부터 b까지 정적분 결과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수식을 가족관과 한번 비교해보면 0부터 t까지의 정적분 결과가 2a-t부터 2a까지의 정적분 결과와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fx라는 함수는, 그렇죠? fx라는 함수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었다. 맞죠? a에 대해서 대칭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나조건을 보면 똑같은 구간인데 a부터 2까지의 정적분 결과와, 나조건 a부터 2까지의 정적분 결과와 a부터 2까지 절대값의 정적분 결과가 같지가 않네요. 그 말은 fx가 양수인 부분도 있고 fx가 음수인 부분도 있어서, 그렇죠? 넓이가 상쇄되는 부분이 존재해야만 정적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x를 한번 그려보면 가족근에서 대칭축이 a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죠? x축 아래에 있는 부분과 위에 있는 부분이 섞여 있고 a부터 2까지를 정적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이 넓이를 S2라고 하면 첫 번째 수식 a부터 2까지의 정적분 결과는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S1 플러스 S2가 되고, a부터 2까지 절대값을 취한 함수의 정적분 결과는 밑에 있는 게 접어 올라가니까 S1 플러스 S2가 되고 얘가 9분의 20이가 되겠죠. 이 두 식을 연립해보면, 두 식을 밑에서 위를 빼보면 S1은 9분의 2가 나오고 두 식을 더해보면 S2는 9분의 2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렇죠? fk가 0이라고 했는데 k가 a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값이 k가 되는 거고, k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라고 했으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이 넓이는 S1이 되겠네요. 결론, k부터 2까지의 정적분 결과는 마이너스 2S1 플러스 S2가 돼서 결국 마이너스 9분의 4 플러스 9분의 20 9분의 16이라서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입니다. 자,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고 등식 fa 플러스 1은 f'a의 a-t를 만족시키는 a 값이 6만 존재하기 위한 실수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k까지여야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2부터 k 사이에 있는 실수에 대해서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a 값이 6밖에 없으려면 f8의 값이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등식을 보고 떠올라야 되는 게 일단 접선의 방정식이 먼저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3차 함수에 대해서 a,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미분계수 f'A x-a 플러스 fa가 되겠네요. 자, 모양이 지금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자, x자리에 얼마, y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저식과 동일해지냐. x자리에는 t, y자리에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은 f'A t-a 플러스 f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보면 f'A a-t는 넘어가니까 fa 플러스 1. 그렇죠. 문제에서 나와 있는 등식과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등식은 무슨 의미였냐? 그렇죠? 외부의 점 t,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fx의 접선을 그렸더니 그 접선의 방정식이 얘다 라는 의미였네요. 맞죠? 근데 그 접선의 방정식을 그렸을 때의 그 접점의 좌표가 오직 6,f6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항상 6,f6에서만 접하려면 그림이 어떻게 될 때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목은 3차 함수의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 개수입니다. 그렇죠? 3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의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린 변곡접선 기준으로 그렇죠? 변곡접선 안쪽 3차 함수의 바깥쪽에 있으면 접선을 3개, 안쪽에 있으면 접선을 1개, 3차 함수 위에 있거나 변곡접선 위에 있으면 접선을 2개, 예외적으로 변곡점에서는 접선을 하나 그릴 수 있다고 소개했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점에서는 접선을 하나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어떤 점에서는 접선을 하나만 그릴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외부의 점 t,-1에서 접선을 하나만 그릴 수 있어요. 왜냐? 접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포인트는 그 접점이 항상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외부의 점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접점이 바뀌지 않으려면 결국 이렇게 생겨야겠네요. 최고차계수 1인 3차 함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변곡점이 있는데 우리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선을 그려보면 여기 있는 점들에서는 반드시 접선을 한 개만 그릴 수 있을 건데 그 접점은 항상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6,fa가 될 것이고 접선을 하나 그릴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k라고 했으니까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 x좌표가 k가 되겠네요. 따라서 fx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연립했을 때의 실근이 마이너스 2와 6이 중근을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결론은 fx 플러스 1은 최고차계수 1이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f8의 함수값 1, 14 따라서 f8은 39가 되겠습니다.